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절건파생꾼입니다. 오늘은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말에 강의하는 것은 참 오랜만인데요. 이제 시크릿 카페 회원들도 한 명, 두 명씩 다시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고, 저도 강의를 조금 더, 요즘 근래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새로운 제도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우리 옵션 하는 사람들, 특히 파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놔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오늘은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요. 새로운 상품이 하나 나왔는 건데요.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상장이 될지는 초창기니까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옵션 투자는요, 이제 옵션 기본과 이 위클리 옵션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둘째 주 목요일이 만기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12개월 동안 12번의 만기가 있습니다. 12개월 동안 12번의 만기가 있습니다. 즉, 매월 만기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리고 만기날이 휴일일 경우에, 이번에 추석이 바로 만기일이었지. 그죠? 휴일일 경우에 전날에 되는 거고요. 뭐 성수제, 4분의 1 성수제지. 그죠? 25% 성수제. 이것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예, 똑같고요. 위클리 옵션에서 가장 봐야 될 게, 얘는 매주입니다. 매주 목요일이 만기입니다. 예. 옵션 하시는 분들, 특히 ELT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옵션 공부를 자꾸 시키는 이유가요. 워렌트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라는 게 명확하게 딱 나와 있죠. 뭐냐면, 야간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죠? 자, 어제 야간 시장, 미국 시장 폭락했습니다. 예, 미국 1%대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 장이 열리고 나서 좀 약간 하락을 하면서 잘 버티고 있다가, 제가 어제 우리, 카페에다가 제가 올려드렸었지, 밤에, 그죠? 자, 미국이 이상야릇하다, 그죠? 제가 어제 밤에 12시쯤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야간 선물도 좀 이상야릇하고, 감인지 촉인지 오늘 하락한다는 말이 쉽지가 않은데, 왠지 느낌이 싸하면서 실실 웃게 된다. 뭡니까? 하락이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감이지, 그죠? 예, 하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침에 제가 어제 야간장을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어제 미국장,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미국 무역협상당이 미국 농가의 방문을 취소했다. 나오면서 주가 폭락해버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또 나온 게 뭡니까? 트럼프 야, 우리 일본도 봤지? 그 옥수수 사는 거, 중국아, 니네들도 농산물을 조금 구매를 확대해 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지,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 또다시 얘기합니다. 야, 대선 전에 나 무역 협상할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뭡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아니, 지네들이 하자 그래서. 중국은요, 답답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은 답답한 게 있어 보이는데, 사실 미국은 공산국가잖아요. 그냥 주석이 결정하면 끝입니다, 그냥. 그리고 국민들도 거기에 따라줍니다. 왜? 공산국가니까. 반대하면 잡아가니까. 그럼 미국도 뭡니까? 농가 방문을 취소했다. 그럼 이게 원인이 뭡니까? 이 두 가지가 원인이지, 그죠? 트럼프가 이렇게 날리니까 미국은 뭡니까? 이러던 거죠. 그 바람에 10월 달에 무역 분쟁이 또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버렸어요. 그 바람에 미국이 이래 버렸습니다. 그죠? 이 10시 반이거든요. 10시 반, 미국 개장 직전에, 밤 10시 반 개장 직전에까지 주가가 쭉 올랐어요. 계속요, 선물이. 한 40포인트, 30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오르다가 갑자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만, 이 뉴스가 딱 나오고 나서부터 보십시오. 급락이 나오래서 100포인트 빠져버렸어요. 다우지수가 100포인트. 나스닥은 200포인트, 고점 대비 300포인트 빠졌고요. 이게 한 방에 나왔습니다. 한 방에 이게. 100포인트가 1초 만에 나왔다는 얘기죠. 이 뉴스 하나 때문에 1초 만에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다시 꺾이다가 제가 여기까지 보고 잤거든요. 자, 왠지 미국이 내릴 것 같다라는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는 내릴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계속 상승 중이다가,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이다가, 이 뉴스가 딱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1포인트 팍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뭐 1포인트가 이름도 아니고, 그죠? 1포인트가 그냥, 1포인트가 아니네요. 1.5포인트가 떨어져 버렸네요. 1.5포인트가 한 방에 그냥 급락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조금 돌리긴 했지만, 지금 움직임 자체가 보면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 그죠? 고점도 찍었습니다. 야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277.3. 제가 몇 번 얘기했었지, 그죠? 277.3까지는 올 수 있다. 장전에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죠? 강전에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주간장이 와야 될 자리는, 어디 갔나, 한번 볼까요? 장전에 한번 볼까요? 자, 와야 될 자리가 얼마였습니까? 277.3. 그죠? 277.3. 제가 이거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이때부터 얘기했지, 이때부터요. 주가가 여기 있을 때부터. 며칠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277.3이 이번 장의 고점이라고. 그게 어제 야간장에 공교롭게도 주간장이 아니고요. 야간장에서 찍었습니다. 예, 뭐 주간에 찍든 야간에 찍든 관계는 별로 없는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점 보세요. 어제 야간장 고점이 277.3이었죠. 어제입니다. 제가 그 글을 올렸던 걸 일주일 전부터 얘기했고요, 그죠? 3 찍자마자 뭡니까? 한 틱의 오차도 없습니다. 찍자마자 275.7까지 떨어졌습니다. 저점은 275.2까지. 자, 드디어 이제, 악재가 없던 시장에서 악재가 나왔습니다. 예, 트럼프하고 중국이 또다시 경쟁을 붙었다, 그죠? 예, 엄청난 얘기죠. 왜냐 그러면 시장은요, 하락을 하고 싶었는데, 조정의 빌미를 주지 않아서 계속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장중에도 얘기 드렸지, 그죠? 장중에도 여기서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얘기 드렸죠. 자, 외국인이 고점에서 엄청나게 샀습니다. 4천억 정도를 사고, 현물도 사고, 코스피도 사고, 코스닥도 사고, 우리나라 기관들도 사고, 맞지, 그죠? 연기금도 연락에 사고, 자, 고점인데도 계속 샀단 말이에요.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가 주가를 종가 고가로 만들어 놨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상한 거라. 왜요? 예전에 호구 외국인들은 항상 고점에서 뭡니까? 대량 매수를 했어요. 그때부터 조정이 시작되었거든요. 얘네들은 고점에서는 사고요. 저점에서는 팔아요. 또라이들이지, 그죠? 근데 또라이가 아닌 이유가요. 고점에서 팔았잖아, 그죠? 샀잖아, 그죠? 그 주가가 내려가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얘네들은 자기가 손해본 거를 빨리 던져버리고요. 폭락을 시켜버려요. 그럴 힘이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자, 오늘 위클리 얘기하는 거, 이걸 마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얘는요, 매주 목요일 만기다. 그리고 만약 23일날 상장하거든요. 23일날은 월요일이지, 그죠? 그 월요일날 상장을 해서, 날짜를 한번 볼까요? 23일 상장해서 26일이지, 그죠? 자, 26일이 만기일입니다. 종목은 두 가지 종목이 생겨나지, 그죠? 두 가지. 근데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두 가지가 생겨난답니다. 자, 26일 날 있잖아요, 그죠? 또 새로운 게 또 상장이 됩니다. 26일 날. 상장이 되었다가,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만기. 그리고 이 목요일 날 만기에 또 새로운 게 생겨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주 목요일이 만기였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만기고 얘도 만기죠. 그럼 뭡니까? 이때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뉴스 검색에서 제가 확인했던 것은 이 양합에, 그죠? 코스피 200의 양합에 옵션의 양합에 2분의 1로 상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만기주답게 매월 옵션 만기일을 매주로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만큼 큰 파급 효과가 있겠냐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사실 뭐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긴 합니다만은, 자, 틀리기 합니다만 사실 ELW 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ELW 하시는 분들. 옵션은 진입하기 힘들어요, 지금요. 왜냐 그러면 전거금이 3천만 원이고 또 거래 교육도 받아야 되고 모의 투자도 해야 되고. 근데 교육과 모의 투자는 뭐 한 3일 정도만 하면은 다 되는 거거든요.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전거금이 3천만 원이 필요한 거지, 그죠? 이것 때문에 진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옵션하고 계시는 분들은 예전에 옵션 했던 사람, 2010년 이전에 옵션을 했던 사람이고,
이 계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지, 그죠? 500만원, 전거금 500으로 쓸 수 있는 계좌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럼 이분들이 옵션에 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자, ELW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규제가 풀리게 되면 9월달 중에 갔는데 지금 9월 넘었는데 아직도 규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풀립니까? 국회의원 새끼들이 일을 안 합니다. 맨날 데모한다고 봐가지고요. 뭐 나라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이 새끼들은. 저거 어떻게든 총선에 나가가지고 국회의원 데모를 하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법안 지금 14,000개의 법안이 3년 동안요. 국회의원 4년 하면서 3년 동안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14,000건 정도가 지금 민생 안정이 지금 다 걸려있어. 법안이 통과가 안 돼요. 일을 안 해요. 이 새끼들이. 논의도 안 하고 맨날 대마하고 앉아있고 머리 깎고 앉아있고. 그래서 이 파생 규제하는 법안도 지금 여기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9월달에 풀리면은 뭐 1,000만원 정도로 풀리고 교육하고 이것도 다 하루 만에 끝나는 걸로 다 바꾸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거든요. 이건 풀리긴 풀릴 겁니다. 뭐 언젠가는 풀리겠죠. 그럼 풀리게 되면은 옵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ELW나 옵션의 단점이 뭡니까? 월물, 그러니까 4주간의 만기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날이 만기주라고 가정하면요. 만기주와 만기 전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2주에서 3주지, 그죠? 짧으면은 2주, 길면은 3주거든요. 즉, 만기까지가 4주에서 5주 사이인데, 2주를 빼고 나면은 사실은 움직이지가 않아요, 지수가. 물론 뭐 급등락을 하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만 움직이질 잘 않아요. 그리고 이 만기 전주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날이죠. 왜? 이때 프리미엄을 제대로 안 빼다가 이날 목금에 다 빼버리거든요. 몰아서 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날도 위험해요. 그럼 정말 매매할 날은 언제입니까? 만기주 월화수, 만기 전주 월화수하고 만기주 4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만기 끝나고 나면 허탈해가지고 또 막 비시비시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흘렀는데, 이제는 이게 생겨나 버렸어요, 위클리가요. 그럼 뭡니까? 얘들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만기 지난 날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 말이지, 그죠? 자, 만기, 코스피 200 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코스피 매매를 하는 세력들, 외국인들, 개인들, 기관들, 이 세력들 있지, 세력들. 이 옵션에 맞춰서 합성을 한단 말이죠. 합성을.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 흔히 말하면 해징 개념이라고 하지, 그죠? 자, 파생의 특징은 해징입니다. 현물을 100억을 사놨으면, 파생을 1억을 사놓게 되면, 그래서 100억을 매수를 해놨다. 어떤 현물이 올라가기를 바라고 매수를 해놨다. 그럼 1억치 풋을 잡아놓는 겁니다. 얘는 뭡니까?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은 얘는 손해를 보겠죠. 손해를 보지만 이게 수익이기 때문에 이 손해를 만까이 하고 수익이 나는 겁니다. 반대로요. 자, 지수가 100억치를 현물을 잡아놨는데 얘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폭락을. 시장이 대폭락해버렸어요. 그럼 얘에서 20% 손실이 나면은 20억이 날린다는 얘기지, 그죠? 대신에 얘가 수익이 20억이 돼버립니다. 폭락을 해버리면. 그럼 뭡니까? 통치면은 본전이 돼버린 거지, 그죠? 이런 해진 개념. 100억을 현물 투자해가지고 100억을 다 들고 있으면 오르면은 많이 먹겠지만 내리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 대책을 만드는 게 바로 옵션이다 말이지, 그죠? 이런 해진 개념이었어요. 이 해진 개념으로 시작된 옵션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질이 되냐 그러면, 자, 보세요. 100억을 가지고 현물을 사서 6개월을 보유를 해서 15% 수익을 냈습니다. 자, 이래 되면은 총 수익금은 15억이지, 그죠? 15억. 근데 6개월 걸렸으니까 월 얼마입니까? 한 2억 5천, 2.5억 정도 벌었습니다. 자, 이거는 수익 났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실 나면 어떻게 됩니까? 100억이 물려있는 거지, 그냥. 근데 옵션은요, 1억을 가지고 옵션을 매매를 했을 때 한 달이면 300%에서 1000%까지 먹는 거예요, 이게. 얼마입니까? 1억에 300%면 3억이고 1000%면 30억이죠. 한 달이니까, 그죠? 한 달이니까 6개월로 치면은 18억에서 180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아니 현물 투자하려고 그러면 100억이 필요한데 옵션은 1억만 있어도 이것보다도 몇 배, 10배 이상 더 많은 수익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 냈을 때의 경우만 가정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래 되니까 메이저들이 얘를 안 하고 얘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버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와게 된 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게 된 게 해진 개념으로 예전에는 현물 플러스 옵션의 해진 개념이었는데 지금 뭡니까? 선물과 옵션이 해진 개념이 되는 거죠. 즉 선물 매수로 1000억을 질러놨다 그러면 옵션으로 한 20억 질러 놓는 겁니다. 선물이 많이 올라서 1000억이 수익이 나더라도 얘는 현물 같은 개념이니까 10% 20% 이렇게 수익이 나지, 그죠? 근데 얘는 손실이 반토막이 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버리면 선물이 많이 샀기 때문에 많이 올라버리면 선물에서 예를 들어서 수익이 50억이 나고 파생해서 손실이 나서 10억을 날렸습니다.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래도 퉁치면 40억이 수익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현물 하는 세력들이 선물 옵션으로 들어오더란 말이죠. 현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관 투자가 예를 들어서 펀드 운영하는 사람들, 요즘 말하는 사모펀드, 해징펀드. 사모펀드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푼돈, 사실 펀드에서 1000억 이하 펀드는 푼돈이라 그러거든요. 그냥 조막손 이렇게 하면 조막손.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큰 돈인데 1000억 이하는 조막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해징펀드는 보통 가지고 있는 자금의 규모가 100조 이상입니다. 100조 이상.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상이 400조죠. 예, 우리나라 코스피 200의 총 주식 가액은 1500조입니다. 1500조. 그럼 100조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시장 하루쯤은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이죠. 하루가 아니라 한 달쯤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이죠. 그럼 그런 해징 펀드가 몇 개 있느냐? 전 세계 수천 개, 수만 개 있습니다. 예, 뭐 때에 따라서는 1000조 넘는 일경이 되는 해징 펀드도 있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듣는 진 조로스, 그죠? 유명한 해징 펀드죠. 그 사람이 굴리는 조는 몇백 조 단위입니다. 몇백 조 단위. 우리가 생각하는 뭐 몇억이 이런 게 아니고요. 자,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선물 옵션으로 딱히 들어오면서, 그죠? 이제 선물 옵션이 현물을 잡아먹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도 포지션을 구축합니다. 자, 우리가 10억을 가지고 투자한다 그러면은 선물이든 옵션이든 아무거나 잡으면 돼요. 근데 1000억, 1조, 10조를 잡으려고 그러면 옵션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만큼 잡을 수가 없어요. 잡게 되면은 10,000%, 100,000% 올라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못 잡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해진 개념을 씁니다. 어떻게? 일부는 현물에 투자를 하고, 일부는 선물에 투자하고, 일부는 옵션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뭡니까? 만기일인 거예요. 만기일 전에는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만기일 되면은 자기네들 포지션이 유리한 날로 이끌어 간단 말이죠. 지금까지 옵션, 선물, 현물마저도 이런 흐름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클리 옵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대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예전에 ELW가 처음 생길 때 있잖아요. 2007년입니까? ELW가 처음 생길 때 2007년 전에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현물하고 옵션밖에 없었어요. 선물 옵션. 현물 시장과 파생 시장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딱 끼어들었던 게 ELW라는 겁니다. 주식 워렌트. 이상하게 끼어들었어요. 왜? 삼성전자는 그 당시에 200만원대였는데 1% 먹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루에 올라가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ELW 연말은요, 뭐 3%, 5%가 막 1초에 한 번씩 나옵니다. 1초에 한 번씩. 하루에 8시간, 그 당시에 8시간이었으니까 8시간 동안 1초에 한 번씩 3%, 5%씩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현물하는 사람들이 이건 뭐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 거죠. 근데 이게 뭡니까? 이 선물 옵션을 축소시키는 자회사격이지, 자회사격. 근데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왜? 하루에 50%, 30%, 50%, 100%, 200%, 500%까지 올라가니까 열광을 했습니다. 근데 만들어진 게 2007년도인데 2010년도 딱 3년 만에요.
얘가 거의 죽어버렸어요. 왜 죽어버렸습니까? 다 깡통을 차버려가지고. 사람들의 99%가 전멸당했습니다. 전멸. 사실 ELW나 옵션이나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은, 그죠? 공통점이 있다면 시장이 이렇게 올라야지 돈이 됩니다. 또는 이렇게 내리듯이 돈이 됩니다. 올라갈 때도 이렇게 올라가야 돈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요, 만약에 파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간다 칩시다. 이게 한 달치 차트예요. 또 한 달치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장에서 파생해서 돈을 벌 자신 있습니까? 없지, 그죠? 아니 계속 올라가는데 왜 돈을 못 버냐고. 계속 내려가는데 폰만 잡고 있으면 돈을 벌겠는데,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초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죠. 요 안에서 보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걸 확대하면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상승을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풋은 한 번도 안 줘요. 그러면서 계속 올라와요. 사람은 많이 오르면 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올랐는데 이 자리에서 또 상방을 베팅할 수 없잖아요. 결과가 이렇게 되더라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방을 잡았어 이때. 그럼 계속 손실 나버립니다. 언제라도 한번 물리면은 여러분들은 큰 손실 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라도 한번 물리면 크게 손실 나요. 내려올 때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느냐? 아닙니다. 내려올 때도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뭐야? 졸라게 인생 막 후회하면서 내가 다시는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마호메트, 예수님, 공적 가라사대 살려주세요. 본전만 주세요. 이게 기다고 앉아있는 거라. 잘해봤자 뭡니까? 본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장이 자주 나오느냐? 자주 안 나와요. 몇 개월에 한 번씩 나와요. 이거는 뭡니까? 이번에 나왔던 폭락장이죠. 이거는 뭡니까?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나왔던 상승장이지. 올라가도 돈 못 먹고 내려가도 돈을 못 먹어요. 어떻게 내려간다? 내려갈 때도 계단식으로 내려가고 올라갈 때도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건 계단식이지. 이거 올라가면 돈 못 벌어. 이거 말고 이런 계단식, 이런 계단식. 우리 흔히 말하면 파동을 타고 있는 계단식, 그죠? 올랐다가 조정, 올랐다가 조정, 올랐다가 조정. 엘리트 파동이지, 그죠? 이런 파동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파생은 돈을 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계속 상승해버렸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붙잡은 사람들은 18일 동안, 그죠? 18거래일 동안 약 한 달 넘습니다. 이게 날짜로 치면, 그죠? 추석이 있기 때문에 추석과 주말을 더 치하면요, 이게 한 달 넘습니다. 한 달 넘 동안 계속 상승해버렸습니다. 지수가. 하루라도 하다못해 금요일날 붙잡았어도 30% 40% 박살났어요. 그죠? 하루만 실수해가지고 물려버리면은 이번 물에서 풋은 전부 골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제대로 지옥 구경했는 거지. 그죠? 자,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ELW하고 옵션의 특징이 이렇게 어떠한 파동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리고 그 목표 가액 월요일 목요일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만기인데 얘는 그게 없어요. 매주가 만기입니다. 매주가 만기. 그럼 누가 이걸 하냐고. ELW 누가 합니까 이거? 옵션 누가 합니까? 위클리 하지. 그래서 이게요, 1대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예, 옵션의 1대 변화. 어떤 식으로? 방금 얘기했잖아요. 메이저들은 큰 돈을 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해진 개념으로 매매를 합니다. 해진 개념으로. 해진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선물과 현물과 옵션을 이렇게 짬뽕을 시켜서 합성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기를 보는데 얘가 있으면 이제 이걸 못합니다. 이거. 그러면 만기 첫 번째 주, 만기가 끝난 다음 날,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1주에서 5주까지 한 달로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그죠? 한 달로 구성되는데, 지금까지는 두 번째 주 목요일이 만기였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이 합성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수천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그래서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 주가 이번 주지. 그죠? 세 번째 주지. 첫 번째 주지. 그죠? 만기 끝난 첫 번째 주. 다음 주는 이렇게 되는데, 얘가 딱 나오면요, 매주가 만기입니다. 매주 목요일이 만기돼요. 그러면은 매주도 작전 수정해야 되겠죠. 왜? 지금까지는 이렇게 5주간 이 한 달로 묶여서 만기였는데 이제 매주 만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만기 전에요, 이런 게 있어요. 만기 전에 계속 눌러요. 주가 계속 떨어져요. 왜? 하반에 베팅했던 세력들이 이 만기날까지 쳐 눌러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있잖아요. 그죠? 만기 다음날. 보통 이렇게 폭등을 시켜버려요. 이런 경우에. 근데 만기가 끝난 다음 주는 어떻습니까? 옵션 ELW는 시세 없습니다. 선물 5포인트 올라와도 100%도 안 줍니다. 그죠? 100%도 안 줘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위클리가 생겨나 버리면은 만기 다음날, 우리 흔히 말하는 코스피 만기, 코스피 옵션 만기 다음날 5포인트 올라버리면 얘는요 또 만기 주거든. 어떻게 됩니까? 500% 올라버려요. 심할 때는 1000% 올라버립니다. 매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매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니저 입장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위클리 옵션을 죽여버리든가. 우리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ELW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종목 ELW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코스피 200 ELW가 있어요. 지수 ELW.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러한 대형 대장주들을 상승과 하락에 콜과 풋에 그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게 어떻습니까? 현물 중심으로 시장을 움직이던 메이저들이 갑자기 이 종목 ELW가 생겨버리니까 졸라 긴장이 되는 거라. 왜? 얘들은 이 현물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종목 ELW를 들어가 있는 메이저 입장에서는 얘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네들 결제받고 수익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 메이저가 여기에 참견을 해버리게 되니까 이 현물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현물이. 그래서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차트가 이렇게 움직였다 치면요. 이 종목 ELW 만기가 되는 시점에서 갑자기 이유 없이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이게 원래는 없었단 말이지. 이런 자리가. 근데 종목 ELW 생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혼란한 거라 막. 졸라 혼란해졌는 기라. 왜? 현물만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면 되는 놈들이 얘를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냥. 현물하는 사람들이 이 종목 ELW를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참여를 안 했어요. 참여를 안 했어요. 거래량이 보면요. 뭐 50주, 100주, 만주 이래요. 지금 거래량 보면은. 50원짜리에 만주 캐봐야지 5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50만원 잡아가지고 100날 먹으면 뭐합니까? 돈도 못 버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죽여버렸다는 얘기죠. 왜? 현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뭡니까? 리스크가 너무 큰 거기 때문에. 그 얘를 그냥 죽여버리면서 신경 안 쓰게 만들어버려요. 종목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합성을 가지고 수십억, 수백조를 굴렸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시에서 만약에 얘가요, 걔네들 합성 포지션 잡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하게 되면은 얘를 죽여버리겠지, 그죠? 어떻게 죽입니까? 거래를 안 하면 돼요. 그럼 거래량 하루에 50만 주, 100만 주 이러면은 우리 개인들도 안 할 거잖아, 겁이 나가지고. 그죠? 결제 가능성도 없고 이렇게 만들어 놔버리겠죠. 예를 들어서 현재 지수가 275인데요. 야간장 종가가 275인데 260짜리를 상장해버리는 거죠. 꼭 결제 안 될 거잖아. 4일 뒤면 만기인데. 결제 안 되지, 당연히. 깡통이지, 깡통. 그럼 누가 삽니까, 그거? 그거 가격이 15원이라고 가정해요. 0.15. 그 거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 지금 현재 지수가 275인데 만기 4일 남겨놓고 누가 260짜리 그것가를 만지냐고요. 그런 식으로 죽여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지 아니면 정말 옵션 시장에도 엄청난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왜? 꼬리가 몸통을 죽여버리는 경우가 오는 거예요. 개인들은 일단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위험하긴 하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왜? 매주 만기니까 잘 움직일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하루에 30% 50% 먹는 거 일도 아닐 거란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좋죠. 저 시장 잘 본다 아닙니까? 저 시장 잘 보잖아요. 단타 치는 거 정말 잘 치잖아요. 근데 만기 지나고 나서 단타 쳐봤자 한 팀 먹는데 얘는 뭡니까? 먹을 때마다 30% 50%예요. 죽이죠. 좋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일반 개인들은 사실 만기주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왜? 깡통이 확정돼 버리잖아. 내가 실수로 잡았는데 30% 손실 나버렸어. 여러분 손절할 거예요, 보유할 거예요? 혹시나 하고 들고 있겠죠. 왜? 만기주니까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만 이렇게 좀 위기를 느끼면서도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매주 매일매일이 만기란 말이죠. 매일매일이.
매일매일이 만기가 돼버려요.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푸날리겠죠, 그죠? 매일매일이 만기니까. 이렇게 되는 상품이 만들어졌다. 옵션에는 엄청난 대변화가 일어났다. 메이저 입장에서는 얘를 죽여버리든가 얘를 잡아먹어버리죠. 코스피 200을 잡아먹어버리겠죠. 그래서 저는 아마 시장 전체에 엄청난 변화, 패턴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 당장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상장하고 나서 약 한 달, 두 달 정도는 어떤지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메이저들도 지켜보겠죠. 거래량이 충분한지, 어떤 것을 상장할 건지. 예를 따라서 277인데 250짜리 상장해 놓으면 누가 매매합니까? 그죠? 그렇게 될지, 아니면 진짜 260 결제지수 가까운 종목을 만들어낼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 달 정도는 지켜봐야 되겠죠. 길게는 3개월 정도. 근데 만약에 메이저들이 괜찮다 싶으면 이제 뭡니까? 이 쓸데없이 주가를 계속 올리거나 주가를 계속 내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 매주가 만기니까.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생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일단 23일날 어떻게 되는지 제가 계속 앞으로 지켜볼 거고, 지켜보면서 이제는 미국 주식 할 필요 없어졌어요. 이래 되면요. 왜? 미국 주식보다 더 좋은 매주 만기인 옵션이 생겼으니까. 우리 옵션 알다시피 뭐 몇 시간씩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 있지만 24시간 가능하지, 그죠? 예, 거의 24시간입니다. 거의 24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옵션이 아마 가상화폐보다도 더 재미있는, 당장은 여러분들이 정부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접속하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앞으로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왜? 하루에 30% 먹을 수 있는 거, 100만원 가지고 매일 30%, 30만원씩 먹을 수 있는 게 생겨났습니다, 지금. 단돈 100만원 가지고 하루에 한두 번 매매해가지고 매일 30만원씩, 한 달로 치면 600만원씩. 그럼 매달 600만원, 600% 정도 수익 날 수 있는 게 생겨났다는 얘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우려도 됩니다. 왜? 제 입장에서 좀 쉬어야 되니까. 한 달에 2주 정도만 바짝해서 돈을 벌고 나머지 3주는 좀 쉬어야 되는데, 이거 상장되면은 매일매일이 만기잖아요. 그럼 야간장도 매일 봐야 되고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걱정? 건강 걱정. 폐암 걸려 죽을까봐 건강 걱정 좀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좋은 상품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23일 개장하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꼭 추천하셔가지고, 지금은 비록 공부밖에 안 되겠지만 그 공부가 나중에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